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며 사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 일인지 몰랐네요. 제겐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있었다고 표현하는 걸 들으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하나도 아쉬운 건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지금 티끌만큼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네요. 한때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연인 사이가 된 게 혹시 운명은 아닐까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서점을 차렸다며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점이라고 해도 그 안에 간단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점심시간에 얼굴 보러 갔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자기 힘으로 서점을 차렸다는 친구가 무척 대단해 보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의 서점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그때 거기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저야 그때 남자친구가 거기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저한테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었죠.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망설이다 기회를 놓쳤답니다. 그 후로 행여나 저를 다시 볼까 서점에 수시로 와서 기다리던 남자친구는 할 수 없이 제 친구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봤고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웬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고요. 자기 눈에는 허우대도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길래 저는 이럽다 말하고 말았지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바로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크게 대었던 기억이 있어서 누군가의 호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무리하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제 근처를 맴돌면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매일같이 서점에 출근을 하다시피 하던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질 무렵 다시 한번 남자친구가 친구를 통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왔고 한 번만 만나나 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모시겨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친구 말대로 인물도 준수하고 거기다 성격 자체가 참 차분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그런 성격이라 맞춰주는데 엄청 피곤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만 만나보자라고 시작한 만남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저희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죠.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더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자라왔던 터라 나도 언젠간 우리 부모님처럼 반쪽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모든 면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은 남자라고 확신을 했고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자연스럽게 양쪽 어른들께도 인사드렸고요. 비록 상견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부모님 역시 남자친구를 좋게 평가하셨어요. 물론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진행하자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저 확실하게 양가 집안끼리 의논할 거 의논하고 맞춰가는 단계였죠. 하지만 결과는 제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혼 아닌 파혼을 선언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정확하게 저와 남자친구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속물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이 거의 전부잖아요. 제가 10대 소녀도 아니고 사랑만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저나 남자친구 둘 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과도 비슷했고요.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의 진로는 완전히 갈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직후 바로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사실 제 스펙으로는 조금 힘든 곳이긴 한데 아빠가 조금 도움을 주셔서
겨우 턱걸이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낙하산이나 취업 청탁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3년간의 수험 생활 끝에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남자친구의 직장은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잖아요. 진짜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고만 안 친다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다 9급도 아니고 7급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항상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죠. 비록 실제로 받는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인 정년 보장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는 주의입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보기에 제 직장은 불안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이 아니라 이쪽 업계라고 통칭해야겠네요. 아무튼 광고업계가 워낙에 유행에 민감하고 또 업무량 자체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생각보다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연봉 자체가 능력제로 책정되니까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일단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다 운이 좋으면 유명세도 얻을 수 있고 말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쪽 업계에서 제법 큰 손에 속하는 곳인데다가 일 잘한다는 소리도 제법 들을 정도라 연봉이 꽤 센 편입니다. 따놓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남자친구의 연봉의 거의 2배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는 연봉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주식으로 치면 단타에 불과하다며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까가내리곤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농담처럼 이야기했다고 치더라도 자기 여자친구의 직업을 저런 식으로 까가내리는 형편없는 놈을 뭐가 그리 좋다고 만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정말이지 눈에 뭐가 씌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덧 상견례 날짜까지 정해놓고 저희는 바쁘게 일하면서도 틈틈이 데이트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둘만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기대하며 열심히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웬걸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자기 생일날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묻는 남자친구의 말에 김이 팍 새더라고요. 하지만 생일 당사자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선물한다 생각하고 따라주자 싶었죠. 생각해보면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걸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의 입맛을 고려해서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골랐어요.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은 약속이 있으시다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어머님은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은 본격적인 아들 자랑에 돌입하시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잘났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부터 학창시절에 그렇게 착실할 수가 없었다며 아주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이야기까지 누가 들으면 무슨 위인전이라도 읽는 줄 착각할 정도로 아들 칭찬을 늘언 쓰시더군요. 거기다 이제는 당당하게 7급 공무원까지 되지 않았냐며 이 모든 게 제복이랍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중에 7급 공무원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안에 든다는 말을 하셨을 때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였다니까요. 아니 정년 보장 안 되는 공무원도 있답니까? 거기다 판검사부터 의사연구원까지 제가 아는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직업만 해도 수두룩한데 물론 7급 공무원이 대단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만큼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 커피숍에서 그놈의 7급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약간 과장해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제 곧 내 남편 될 사람이기도 하니 적당히 호응하며 듣기 좋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자랑만 하면 될 것이지 조금씩 저를 들먹이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을 추켜 세우기 위한 도구로 말이죠. 그때부터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 회사원은 공무원이 제일 부러울 거 아니냐면서 모르긴 몰라도 어디 가서 남편 직업이 7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를 거랍니다. 거기다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원이라도 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아니냐며 또 그놈의 정년보장 이야기를 몇 분을 하시는데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더군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막말로 남들이 들으면 놀랄 만큼의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까가내리다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저 스스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눈치를 채고 중간에서 계속 화제 전환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남자친구의 말은 위집개가 짖냐는 듯 무시하더니 다시 또 한 번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말은 안 했지만 쟁쟁한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던지 어머님한테 적당히 좀 하시라고 무안을 주며 겨우 어머님 입을 막을 수 있었네요. 솔직히 어머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결혼 약속 다 잡아놓고 이제 상견례 날짜까지 정해놓은 지금 상황에서 선자리 들어온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성에 안 차는 며느리니까 헤어지라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잘 모시라는 건지 어느 쪽이던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은 자기 말을 가로막는 남자친구에게 아니 잘난 아들 자랑 좀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냐 따지셨고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가리키면서 엄마 얘도 잘난 점이 얼마나 많은데 돈 잘 벌지. 거기다 자기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다니까? 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차 싶었어요. 제 앞으로 18평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1억 남짓한 돈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재산이 꽤 되시거든요. 살아생전에도 저를 첫손주라고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데 유산까지 따로 저한테 챙겨주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무튼 그 돈을 어떻게 쓸까 답이 나오질 않아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재테크를 해보라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놓는 게 어떠냐고 하시길래 한 달을 고민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었기에 대출까지 받아야만 했어요. 아빠는 당신께서 제안을 한 거니 은행 대신 돈을 빌려줄 거라며 제안을 하셨지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대출이라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제 생각은 이랬어요. 좋으나 싫으나 대출이 있다 보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요.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대출을 비록 끼었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27 어린 나이에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 가지게 된 거죠. 아직 갚아야 할 대출이 6천만 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은 거진 석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말하지 않았고 단지 제 앞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정도로만 말해줬거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시시콜콜 저의 재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아무튼 제게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중요한 걸 왜 말하지 않았냐고 연신 어머나 세상에를 외치셨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하시던 아들 자랑을 멈추시더니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비밀도 없어야 하고 거기다 니꺼 내꺼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결국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꺼내시는데 한마디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라는 말씀과 함께 아파트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말을 하면서 조금은 찔렸는지 대출 남은 걸 결혼할 때 갚아주시겠다면서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석짜리 아파트를 겨우 6천만 원으로 공동 명의를 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뒤이어 이어진 계산법 때문에 더 말문이 막히더군요. 자기 아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벌어올 돈을 생각해보라고. 거기다 정년퇴직하고도 연금만 계산해도 절대로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네요.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가 뭐라고 할지 기다려봤지만 남자친구는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어머니의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공무원인 거 저도 잘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서두를 꺼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일하는 동안 저도 똑같이 일할 거라는 건 왜 생각 못 하시냐 물어봤죠. 막말로 금액으로만 보면 어머님 아들이 2달 벌어야 겨우 제 한 달 월급이랑 비슷한 건 아시냐. 그런데 그건 속 빼놓고 마치 제가 어머님 아들이 벌어오는 돈에 기생을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대뜸 저더러 계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시 보인답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가 어머님과 각을 세우면서 공동명의는 무슨 공동명의냐고 6천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자기는 제 아파트에 딸린 대출을 갚아줄 생각이 없답니다. 저한테도 이제까지 대출이 있다는 걸 숨겼다며 결혼하면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빚 갚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자기 엄마의 의견에 동조했던 게 아니라 제 대출을 자기 돈으로 갚는 게 신경이 쓰여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는 비록 제가 벌어온 돈으로 갚아도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제 아파트 빚을 갚는 건 맞죠. 하지만 제 아파트 역시 나중에 팔아서 그 돈 저 혼자 쓴답니까? 함께 6천만 원 대출 갚고 그리고 나서 석자리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남자친구 같이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며 열띤 토론의 장을 열고 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재미는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친구 어머님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6천만 원 갚아주고 석자리 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면 완전히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를 속인 것과 대출금을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꽂혀서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각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런 머리로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했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었죠. 한마디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어느 김칫국이 맞는 거냐 싸우는 꼴이었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공동명예 필요 없다면서 그냥 원래 계획대로 결혼하잡니다. 정말이지 이 불쌍한 두 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네요. 한심하고 멍청한 남자친구의 본 모습도 이미 봤지. 거기다 7급 공무원 하나 가지고 제 아파트를 거저먹으려는 어머님도 본 이상 저는 한참 전에 결혼할 생각이 싹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결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머리가 아프시다며 저희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곤 커피숍에서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유라도 설명을 하라길래 최대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알아쳐먹지를 못하더군요. 무조건 자기가 억울하답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이제 우리는 볼 일 없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정말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귀찮게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꿈꿔왔던 결혼이 산산조각 난 게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큰 인생 공부에다 생각하고 세상엔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뭐 이렇게 위안 삼으려고요. 지금도 그 멍청한 놈은 어디 가서 공무원 힘내 어쩌네 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겠죠? 다들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서거 빠진 사람들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